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8,500달러를 넘은 가운데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95%가 사기라고 얘기했던 유명 헤지펀드 전문가 제임스 알투처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피티스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과 홀푸드 등 이제 대기업의 비트코인 수용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이날 2017년 당시의 전망을 지금도 유지한다며, 그러나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암호화폐가 출현하여서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면 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비스캠성 암호화폐의 가치는 모두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알투처는 앞서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95%가 스캠이라고 진단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는 이에 대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수량을 볼 때 알투처의 전망이 어느 정도 정확했음을 보여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닐 링엠 또한 비트코인이 곧 12,000달러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눈이 정말 크네요. 네,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블록체인 신원 정보 생태계 시빅의 설립자 비닐 링엄 CEO가 최근에 BTC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보인다면서 12,000달러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은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이상한 움직임에서 순조롭게 회복이 되었다면서 비트코인은 처음에 9,000달러를 돌파했지만 9,080달러 선에서 강한 하락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12시간 동안 8,000달러 선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이제 8,500달러를 회복을 했다는 사실에 비닝 링엄은 우리가 5자리 곧 10,000달러를 의미하겠죠. 숫자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트위터에서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은 공격적으로 보인다며 나는 곧 10,000달러를 돌파해서 12,000달러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12,000달러는 매우 강한 저항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면 얼마간 10,000달러 수준에서 바닥을 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비트맥스 숏과 롱 모두 뚝배기가 깨졌는데요. 네, 비트코인 시장 변동성의 원인이 고래의 거래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시장을 낳았고 그로 인해 백만장자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암호화폐 생태계가 더욱 주류를 향해 따라감에 따라서 시장의 본질적인 스윙 성질은 고의적인 가격 조작의 세력을 의심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때때로 급등하는 것의 주된 이유들 중 하나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큰 구매자들, 판매자들 즉 고래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레딧의 한 유저에 따르게 되면 시장 변동성 추측 중 하나는 고래들의 거래가 낮은 유동성을 이용하는 매개차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고래 한 마리의 몇백만 달러 이동이 시장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위의 그래프는 평균 트랜잭션 값과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프의 최고점은 또한 BTC가 9,000달러를 돌파하는 정확한 시간과 일치한다며 레디터의 주장에 의하면 대량의 BTC 이체로 트랜잭션 값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다며 이런 행위 주된 이유는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1만 비트코인을 팔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판매자, 구매자가 이제 의도하든 아니든 적어도 시장의 유동성을 더하기 위해 극도로 큰 투자 그룹이 남을 때까지 거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가 비트코인 강세 세 가지 원인이 복합작용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 소재 투자은행 서스퀘아나의 암호화폐 업무 총괄인 바트 스미스가 4월 이후 비트코인 강한 성장세의 원인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전쟁을 꼽았는데요. 현재 환율이 불안정하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중국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으로 눈길을 돌렸다. 두 번째는 2019년 이제 뉴욕 2019 뉴욕 컨센서스 포럼에 영향이 있다. 네, 세 번째로는 미국 소재 중소 브로커 업체들이 그들의 개인 투자자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관한 많은 이런 성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지금의 상승에 머물지 않고 정말 큰 상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오스 소셜미디어 출시에 관한 루머의 12%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오스가 많은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6월 1일 이오스 블로건이 이제 트위터에서 중대 소식을 알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제 블로건의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이고 전 커뮤니티는 그것이 무엇일지 무엇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흥분해 있다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어제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의 진행자인 란 노이너가 블로건이 블록체인으로 구동되는 트위터의 경쟁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라며 참가자는 광고 수입의 일부를 나타내는 토큰을 사용한 참여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 소식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실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이오스의 가격은 트위터 뉴스 이후 17%의 극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고 만약 그 발표가 더 유망하다고 판명이 된다면 이번 주말에 9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면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가 이 가격에 덤핑되는 것을 보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과연 이 소식이 언제 무슨 소식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네, 비트코인이 1000만원 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이제 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가 현재 이제 4% 12%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아까 쭉 올라갔다가 현재는 살짝 내려온 이제 4%를 상승을 하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513원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에 지금 이제 조정을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와중에 이제 트론이 12.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승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뒤따랐으면 좋겠네요. 네, 저스틴 선이 이제 3일 트론과 비트토렌토 관련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소식 때문에 트론이 12%가량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이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오는 3일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월 26일 트론과 비트토렌토 관련 중대 발표를 6월 1일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예전 트윗을 리트윗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업계에서는 저스틴 선의 중대 발표가 자칭 최대 규모 탈중앙화 P2P 보관 시스템 BTFS의 출시가 앞서 6월 1일에서 3일로 연기된 것이 아니냐 추측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스틴 선은 이제 5월 31일 본인의 웨이보 계정에서 곧 BFTS가 출시될 것을 암시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네, 이제 1일에서 3일로 미뤄진 거면 5일까지 다시 연기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라고 트위터 유저가 또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10억 개의 XRP가 리플 에스크로 계좌로 이제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메시지에 한국과 일본 커뮤니티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6월 1일 오전 9시 10초에 10억 개의 XRP가 리플 에스크로 지갑으로 이체됐다고 합니다. 네, 10억 XRP가 시중에 유통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해당 트랜잭션은 고 리플 일본 커뮤니티, 일본과 한국, 네, 한국과 일본이 블록체인 산업과 XRP 생태계를 이끌길 바랍니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 지난 5월 1일에 10억 XRP가 동일한 리플 에스크로 지갑으로 이체된 바 있다면서 앞서 리플은 1분기 보고서를 통해 30억 XRP가 에스크로 계좌에서 해제됐고 23억 XRP가 다시 에스크로 계좌로 회수가 됐으며 7억 개의 XRP는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고 리플 일본 커뮤니티, 네, 한국과 일본이 블록체인 산업과 XRP 생태계를 이끌기 바란다. 네, 누가 적은 걸까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적은 걸까요? 과연 이걸 적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한국과 일본이 일본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관심 받고 싶어서 한 것일지 이거에 관해서 얘기가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0 국제감시기구가 암호화폐 위험평가 개선이 필요하다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G20 국제감시기구인 스위스 금융안정위원회는 이제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 당국이 암호 공간에서의 금융활동과 관련한 위험 평가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규제 당국이 살펴볼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평가 지표 중 하나는 은행과 기타 금융회사의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현재 FSB는 암호화폐가 금융권의 물적 안정성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기존의 암호화폐 규제는 다소 취약하며 기술 혁신의 빠른 속도는 그 분야를 더욱 많은 의심스러운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현재 암호화폐는 국가 간 일관성이 없는 기준 때문에 규제기관의 관할권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이제 거의 전면 금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적절한 허가증을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네, 일본은 현재 충분한 자금 세탁 방지 관행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네, 일본의 ICO는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나오면 한국이 이제 이어서 나오네요. 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쉽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옆에 기사에도 나오죠. 한국 정부 암호화폐 가격 급등의 회의 개최, 암호화폐 투자 신중해야 네, 아직까지도 가상화폐라고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1도 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네, 이오스 블록체인에서 이제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테더는 테더 이오스 스마트 계약을 개발했는데 이 계약은 이오스 계정에 테더로 보내지고 이오스의 캐나다 지사에서 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테더 이오스는 그것에 위임된 상태 증명 설계로 인해 피어투피어 마이크로 거래에 적합하다고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이오스 참 요즘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이 이제 그렇게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식이길래 이렇게 설레발을 친 것일지, 그 설레발에 맞는 내용일지 아니면 네, 그냥 설레발만 친 것일지, 네,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네요. 네, 중국의 사업가 류 웨이가 이제 비트코인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거짓말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누군가 미국 저작권청에 비트코인 코드와 백서의 저작권을 또 등록했다고 합니다. 네, 며칠 전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코드와 백서의 저작권을 등록했던 방식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네, 그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라이트가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21일, 사흘 뒤인 24일 등록한 인물은 코인서머의 CEO, 중국의 암호화폐 사업가 류 웨이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류 웨이는 암호화폐 펀드 마벨러스 피치 캐피털의 CEO였고 암호화폐 채굴풀 F2풀의 COO로 2011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에도 참여한 바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저작권자가 류웨이였던 사실이 이제 베이징에 있는 류웨이를 코인데스크 측에서 직접 만나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혹시 본인인지 저작권을 왜 등록한 것인지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 할 말은 없는지 묻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네, 류웨이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실제 비트코인 백서와 코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가려내는데 사실상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직접 저작권을 등록했고, 그러니까 저작권이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임을 입증하는 근거라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될 수 있다는 소리라고 하네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는 앞서 자신에 이어 두 번째로 비트코인 코드와 백서의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보도에 저작권을 두고 누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가리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류웨이는 30일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저작권 등록의 구체적인 계기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의 지지자들은 그가 비트코인 코드와 백서의 저작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보고는 이 세상에 비트코인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라이트 한 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며 거짓말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작권청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저작권을 등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류 웨이의 등록을 함께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네, 참 크레이그 라이트 여기저기서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게 왜 이렇게 이제 입을 가볍게 놀리면은 안 된다는 것을 크레이그 라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배우게 되네요. 참 삶에 교훈을 주는 좋은 크박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저도 궁금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메가피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원래 발표를 한다고 했지만 세계 최고의 거부를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이제 발을 뺐죠. 그래서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일까요?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일랜드 은행들이 블록체인으로 직원 자격증을 검증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아일랜드 은행권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분야가 있다고 포라가 30일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일랜드의 4대 상업은행 가운데 3곳이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직원들이 제대로 보유했는지 검증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은행은 아일랜드 은행 AIB, 울스터 은행으로 포라는 유럽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은행들은 더블린에 있는 딜로이트의 EMEA 금융 서비스 블록체인 연구소가 만든 이더리움 기반 솔루션을 사용해서 직원들의 자격증과 업무 수행 성과 등의 자료를 추적, 검증한다고 합니다. 네, 은행 직원을 비롯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자신의 자격증을 디지털 지갑에 등록, 보관한다며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한 적임자를 블록체인 솔루션을 이용해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업무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지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원칙에 따른다고 하네요. 네,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록체인이 세상, 사업, 사회 전반에 이제 속속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2019년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까요? 참 감도 안 오네요. 네, 브라질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안 논의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국회 하원 의장이 암호화폐 규제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로드리고 마이아 하원 의장은 브라질 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취급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 2303-2015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출범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 의회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34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의 규제에 적용 및 3,000헤알 이상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네, 바이낸스 리서치가 결제 및 퍼블릭체인 지난해 수적 우세가 뚜렷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1일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산하 블록체인 연구기관 바이낸스 리서치의 공식 SNS에 따르게 되면 네, 지난 한 해 동안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0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지불 및 결제 테마, 퍼블릭체인 테마 프로젝트들이 수적인 우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프로젝트 수 증가폭이 가장 컸던 테마는 데이터 저장,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성능 제고 등이라고 하는데 네, 또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지불 및 결제 테마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암호화폐 시장 내 시총 점유율 역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리서치 측은 지난 한 해 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개념 위주의 프로젝트를 기피했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롱에시가 단순히 시가총액만 놓고 비교하자면 현재까지 3대 스캠코인으로 불리우는 원코인, 비트커넥트, 개인 비트코인의 시총은 대다수 알트코인들의 시총 규모를 웃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 이제 가장 규모가 작은 개인 비트코인마저 비트토렌트, 디크레드, 어거 등 유명 블록체인 프로젝트보다 시총 규모면에선 앞선다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블록체인 산업이 실현해낼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효용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네, 3대 스캠 코인, 네,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원코인, 비트커넥트, 개인 비트코인, 네,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이런 코인에는 네, 투자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여유 자금으로만 지금 네, 상승장이라고 해서 대출을 풀로 받으셔서 막 땡겨서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은 네, 등락폭이 없습니다. 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윳돈으로 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출금 풀로 땡겨서 하면은
네, 한 10%만 내려가도 정말 사람 미칠 겁니다. 정말 여유롭게 여윳돈으로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딧 이제 제보 HSBC 암호화폐 관련 거래 금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블록허트 357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레딧 이용자가 홍콩 상하이 은행이죠. HSBC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계좌를 사전 통보 없이 동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나의 모든 HSBC 카드가 막힌 상태로 심지어는 직불카드의 암호화폐 거래까지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네, 이에 대해 HSBC 측에 문의를 해봤지만 그들은 암호화 자산의 변동성을 이유로 은행이 나의 카드를 동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SV가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트랜잭션 수가 추월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SV 내 1일 트랜잭션 수는 4.13만 건으로 비트코인 캐시 1일 트랜잭션 수 2.46만 건인데 훨씬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SV 과연 어떻게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상승폭을 보여준 거에 비해서 하락은 많이 하지 않는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포브스가 2019년 주목할 만한 블록체인 기업 10곳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1위는 작년 6월 오픈한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비키가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후업이 공동 창업자 두 쥔이 후원하는 거래소로 1년도 안 돼 이용자가 110만 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1일 활성화 이용자는 10만 명을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댄 라리머가 1일 텔레그램 발언을 종합했다고 하는데, 네, 댄 라리머 이오스 창시자가 오늘 저녁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한 주요 발언들을 이제 코인리스 측에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B1 준 행사 현장 동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6월 2일이죠. 이제 내일 오전 8시부터 시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오전 8시에서 9시는 키노트 연설 시간이 아니므로 거의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에어드랍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네 번째는 중대 발표 내용을 발설하지 않은 우리 개발팀이 무척 자랑스럽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정말 이렇게만 보면 이오스의 이제 CEO 댄 라리머가 얼마나 크나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뭐 상상치도 못한 내용일지 이렇게 너무 설레발을 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큰 내용이길래 이러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나오겠네요. 내용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62로 전날보다 1포인트 상승한 6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1포인트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을 의미하는데 62포인트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 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일이 이제 6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6월 말에는 과연 몇 포인트로 마감을 하게 될까요? 네, 한 70, 80, 90을 넘는 그 날이 이제 2분기의 마지막 달인데 2분기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도달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XRP 기준으로 513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1원. 네, 2원이 떨어졌네요. 참 아쉽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약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횡보 뒤에 정말 큰 상승장으로 가는 에너지 축적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